최근 해외에 머문 경험이 없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공항 마중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19일 A씨가 영국에서 입국했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밀조사 결과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는 공항으로 부모님과 동생 부부까지 가족 4명이 마중을 나갔다는 겁니다. 이 A씨까지 5명이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했는데요. 이 가족 가운데 3명은 변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동거 가족은 아니고 그 입국 후에 이동 과정에서 같은 가족들이 아마 같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관련된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네, A씨 확진 판정 이후 이들 역시 밀접 접촉자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동 과정에서 전파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기까지의 공백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확진되면서는 바로 긴밀 접촉자로 자가격리가 이루어졌는데 자가격리 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그 사이에 어떤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국 시 2주 격리 의무화 시행 8달이 넘었는데요. 외국인과 달리 국내에 주소가 있는 내국인 입국자는 이 시설과 자가격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자가격리 숙소는 하루 10만 원 정도 비용을 본인이 스스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개별 숙소를 이용하거나 아예 집에서 하는 이 자가격리를 택하기도 합니다. 이 자가격리에는 지켜야 할 많은 수칙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자가격리 대상자 동거인의 수칙인데요. 지금 글씨가 좀 작지만 항상 마스크 쓰기, 또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생활용품은 철저히 구분하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위반 시의 적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동거인 중에 집단시설 관련 종사자는 자가격리자 격리 해제일까지 업무 제한을 권고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강제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인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외출을 막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특히 방 따로 쓰고 식사 따로 하고 이런 부분들, 또 화장실도 따로 쓰고 하는 부분들 원칙 준수를 철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모든 입국자가 별도의 장소에서 2주 시설 격리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입국부터 집 도착까지 접촉의 최소화, 가령 방역 택시나 방역 버스 이용을 더 강화하거나 적어도 마중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자가격리자는 집에 홀로 두되 그나마 일상생활이 가능한 가족들이 제3의 숙소에서 별도로 생활하는 안심 숙소를 더 활성화할 필요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시설 격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외국인 입국자는 모두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지만 내국인은 영국과 남아공발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를 전체 내국인 입국자로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